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55클럽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수가 구속이 됐지요. 언론들, 특히나 친민주 성향의 좌파 언론들이 박영수를 구속시킨 엄희준 부장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한마디로 부들부들 난리가 났습니다. 전과사범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엄희준 부장검사. 한마디로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빼들었으며 앞으로 권순일 줄줄이 엮여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박영수 구속 수사 성공한 검찰, 55클럽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이른바 55클럽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껏 검찰 수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위원에 대한 무죄 판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 실패 등 연이어 암초를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시도 끝에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은 이번에 박영수를 구속시킨 검사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55클럽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는 암초의 연속. 지난 2월에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4개월 뒤인 6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014년에서 2015년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했었습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작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월에서 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을 받은 뒤 50억 원을 약정받은 부분도 혐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통해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 재직 기간인 2019년에서 2021년 딸 박모 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 원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에 박영수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수사에 성공하면서 지금껏 제기됐던 늦장, 부실수사 등 비판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사정의 칼날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장 20일 동안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차츰 수사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5클럽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5클럽 의혹은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용학 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정용학 녹취록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녹취록에는 곽상도 전 위원과 박용수 전 특검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 김 씨에 대한 공소장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 대장동 수사 관련 대책을 세운 뒤 변호사를 추천해줬고 해당 변호사를 통해 김만배 씨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앞서서 2021년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재경 전 수석은 2022년 초 진행된 서면 조사를 제외하고는 따로 진행된 수사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엄희준 부장검사 소속 정일권 사법연수원 27기 부부장 검사 등 총 검사 6명을 투입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총 23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도 재판부에 제시하며 혐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인멸 등 이 부분도 위견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박용수 전 특검 측은 1차 영장 심사 때와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이 엄희준 부장검사가 등장을 하죠. 자, 왜 지금 현재 이 친민주당 성향의 좌파 언론들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 지금 박용수 전 특검을 구속시킨 엄희준 부장검사에 대한 좌파 매체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먼지털이 수사를 감행하고 있고 또 박용수 전 특검도 구속을 시켰다.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가 바로 엄희준 부장검사. 엄희준 검사는 2020년 수원지검 이 산업기술범죄수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김봉현 씨 상대로 라임 사건 증언 조작. 엄희준 검사는 또 한명숙 사건에도 가담했던 인물. 엄희준, 김영일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들입니다. 그러니 이재명과 관련된 또 한명숙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엄희준 부장검사를 잘 봐야 합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 쌍방울 관련 수사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 자,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라인들이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김영일 검사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2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윤 총장이 김영일 검사를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추겨 세우며 그를 자신의 옆에 두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라며 폭로한 바 추미애 워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누구를 강조하고 있다? 박용수를 구속시킨 엄희준 부장검사, 이재명 수사 총괄 지휘, 엄희준 반부패 부장검사를 주목해야 한다라며 한마디로 무엇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근무한 이 엄희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 2016년 대검 부패검사 특별 수사단에서 한동훈과 근무,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2020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라임 사건 수사, 김봉년 폭로,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총괄지휘, 그리고 이제 누구까지 했다? 박영수까지 구속을 했다. 한마디로 어미준 부장검사인데 이 좌파올 매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난리가 났다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